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의 만큼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 VM웨이가 제시하는 원격 근무 종합 매뉴얼이라는 주제로 VM웨이 콜의 이대근 부장님, 오늘 토크 IT와 굿모닝 IT가 함께하는 웨비나에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네. 이제 용어로, 전문 용어만 세시 아닙니까? 세시. 예, 아무래도 이제 원격 근무 환경에 맞춰서 네네.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용 직원들에게 얼만큼 네. 원격 근무 환경을 좋게 조성해 줄 수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SES라는 Secure Access Service Edge라는 이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나왔고, 네. 올해도 벌써 토크IT 웨비나에서 네.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네. 많이 하셨죠. 근데 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누구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가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네. 이 SES라는 이런 것이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음. 이제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근무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격 근무를 하려고 보니 이제 데이터 센터로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기업들도 클라우드 혹은 이아스 서비스라고 하죠. 이아스 서비스로 옮기고 또는 사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VPN 하나로만 이거를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사용자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시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죠. 우리 원격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나갈 때 중앙에 세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이아스 서버나 사스 서비스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라우팅, 게이트웨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한 더미 라우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안 피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SD-WAN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생각은 안 하시지만, URL 필터라든지, CASB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ISP, APT 등등의 보안 어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걸 다 합쳐서 하나의 팝으로 만든 게 저희가 세시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네. 우리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요. 네. 처음에 클라우드 얘기할 때, 예. 야, 우리 클라우드 왜 쓰냐? 그게 안전해? 우리 데이터셋 다 있는데, 장비 다 있는데, 서버 다 있는데. 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많이 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클라우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IT 인프라가 네. 외부에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세시가 이제 막 나온 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결국 이제 보안 장비 있잖아요. 네. 그동안 우리 내부에 있던 보안 장비들. 이런 것들이 결국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까?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맞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원격지에서 회사, 데이터 센터를 거쳐서 이아스나 사스 서비스로 가지 않고 바로 이아스나 사스 서비스로 가서 직원들이 원격지에서 업무할 때 보다 생산성 있게 업무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그 많은 트래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문제점을 찾는 거를 그냥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기게 되면 관리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뽑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력, 리소스를 갖고 많은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클라우드처럼 우리가 클라우드 IT 인프라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진짜 앞으로 이 세시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안 솔루션 하나 나왔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예. 우리가 IT 인프라가 클라우드 IT 인프라로 가듯이 네. 이제 보안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로 가는 예. 그런 거네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큰 변화네, 이게. 예. 어.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사실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디바이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사용자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트워크도 체크를 해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이아스, 사스 서비스에 접근할 때 여러 번의 체크를 하고 그거를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부의 방합, 내부의 어떤 보안이 외부에 나갔을 때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게 이 세시의 어떻게 보면 철학,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궁금증 하나. 네. VM이랑 오랫동안 토크했지만, 네. VM가 보안 전문에서는 아니잖아요. 네. 에? 근데 지금 이제 세시라고 보시면, 네. VM웨어가 어떤 이제 보안, 어떤 요소별로 네. 보안 컴포너들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다 있다는 겁니까?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오. 2018년도부터 빠르게 이 보안을 위해서
많은 업체들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그리고 보안 측에 필요한 엔드폰 EDR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UEM 솔루션,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인 사시까지 한 번에 묶어서 이번에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그걸 오늘 그렇죠. 얘기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네, 이게 클라우드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를 네, 온프레미스 IT 인프라를 이제 대체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온프레미스는 보안 장비들을 네, 뭔가 이게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네. 또 하나가 되는 이제 클라우드 보안, 예,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좀 메인 스트림이 될 것 같고, 네, 그럼 맞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은 보안 전문 회사 또 IT 인프라 전문 회사로 나눠졌던 회사들이 네, 거기서 합쳐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큰 기업이 아니라 IT의 인터넷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지금 저희가 사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방화벽들 다 클라우드에 올려놨습니다. 보안 장비들을. 그리고 회사 데이터 센터는 최소한의 이렇게 뭐 직원 그 인사 정보라든지 최소한의 데이터만 남겨놓고 대부분 다 이아스 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거를 비춰봤을 땐 지금 이제 앞으로도 더 큰 기업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도 사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전체적인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원격 근무를 위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늘 아까 VMware, 뭐라고 했죠?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오케이. VMware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더 발전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원어브댐이 아니라 네. 지금 클라우드 IT 인프라처럼 네. 메인스트림이 될 거라면 그것이 과연 VMware가 어디까지 준비했는지를 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그런 관점도 같이 보시면서 네. 오늘 발표를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히 특정 솔루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개의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간사인 GIT와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VMware가 제시하는 원격 근무 종합 매뉴얼을 발표하게 될 VMware의 이대근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는요, 좀 처음에 세시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업무 형태는 어떨까요? 원격 근무, 이제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쪽으로 저희가 조사 기간에 조사를 했을 때, 61%의 어떤 응답자들은요, 원격 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90%의 응답자들은 이제 원격 근무를 위한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은 회사에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73%의 어떤 응답자들은 통합 인력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 전통적인 기업 운영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했어요. 그 회사 내에서 들어와서 업무를 보시거나 회사에서 뭐 인터넷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방화벽 오픈 정도로 관리를 하셨고 VPN을 접속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를 위한 설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은 어떤가요? 현재 기업의 원격 근무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업무를 하고 또한 다양한 솔루션들, SaaS, IaaS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접속하기 위한 VPN 등등을 마음껏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디바이스, 회사 디바이스가 조금 불편해서 개인의 디바이스, 애니 디바이스로도 접속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어요. 뭐 네트워크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뭐 데이터 센터를 접속을 해야 되니까요. 또는 접속하는 디바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패스워드나 어떤 기기에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나 그리고 개인 장비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아스, 사스에 저장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안전한지 그리고 앱에 대한 액세스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의 어떤 보안 문제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딱 세 가지로 보안 문제점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예, 첫 번째가 회사 정책이 미비한 거죠. 우리가 회사 내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안을 했던 걸 원격 근무로 열어니까 그냥 단순히 VPN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만 확장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은 뭐 불편함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라는 영역이 네. 이제는 회사 그 사무실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이제 집까지 그것도 회사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정책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음. 내 회사 접속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 곳이 이제는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원격 근무를 위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문제점들은 보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앱별로, 뭐 디바이스별로, 그리고 다양한 액세스에 대한 뭐 절차, 이아스, 사스에 대한 보안 각각이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떤 사용자는 이아스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기 위해 VPN 접속해야 되고 또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의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운영이 복잡한 거죠. 보안팀이랑 뭐 엔드유저 뭐 지원팀이랑 운영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솔루션도 다양해지고 하니까 너무 복잡함. 이런 세 가지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되게 심플해요. 내가 원격 근무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서 근무를 하든 상관없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워크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잡아주는 건데요. 보안과 관리를 하나로 통합해 주고요.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회사의 IT 관리자나 보안 관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의 보안 틀을 깨고 새로운 보안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과거엔 DT, 뭐 디지털 트랜스폼이면 뭐 직원이 업무하는 환경들을 바꿨죠. 뭐 회사 사무실을 좀 더 모바일스럽게 만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좀 더 향상된 기기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관리를 좀 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직원이 업무를 하기 더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기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가장 중심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VMware의 워크스페이스 1.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와 뭐 RDSH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VDI 데스크탑 등을 배포를 해서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요. 그리고 SASI입니다. VMware SASI는 제로 트러스트의 보안 및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관리를 해주고요. 끝으로 이제 카본 블랙은 엔드포인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성 있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 블랙은 그러면 EDR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EDR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VMware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논리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딱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좀 이 장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논리적인 아키텍처의 기본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원격 근무지에서 데이터 센터인 인터널 앱이나 인터넷 컨텐츠, 뭐 VDI, 이아스나 사스 서비스를 접속을 시도를 하시겠죠.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사용자를 인증, 뭐 액세스, 싱글 사인온, 그리고 다양한 인증 방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통합 카탈로그를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원격 근무지에서 직원이 언제나 빨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디바이스입니다. 이 직원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가시성을 확보하고 뭐 보안적인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뭐 OS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배포를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OS를 최신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지원,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서 문제가 생기면 IT팀을 부르면 바로 처리를 해주시는데 원격 근무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스페이스는 어시스를 통해서 원격 기술을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향상된 엔드포인트 보안인 카본 블랙 등을 통해서 디바이스가 뭐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알려진 문제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차단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관리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뭐 PC, 윈도우, 맥OS 뿐만 아니라 다양한 OS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OS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또 배포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그 특정 사용자가 꼭 필요한 레코멘드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또 넣어주고, 그리고 조건별로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뭐 브런치 오피스에서는 투팩터 인증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바로 패스를 해주고, 집에서는 투팩터 인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인텔리전스에서 인사이트, 먼저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OS 패치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시팝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 센터나 이아스 사스 서비스에 원격지에 있는 업무 직원들이 접근을 한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사시팝을 통해서 접근을 할 텐데, 여기에는 저희 기능이 총 4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보안 접근 통제죠. 보안 접근 통제를 하고, 두 번째는 SD-WAN, 보다 빠르게, 보다 향상된 네트워크를 만들어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보안 기능을 향상시키고, 네 번째는 서비스형 방화벽을 통해서 사시팝을 운영을 해서 데이터 센터나 이아스 사스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이 원격 근무제에 있는 디바이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시팝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게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Mware 워크스페이스 터널이라는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되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사시팝으로 네트워크 흘러들어오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파워풀하게 쓰시는 분들은 SD-WAN 엣지 서비스를 통해 가정용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하면 SD-WAN 엣지를 통해 사시팝으로 연결을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카본 블랙으로 디바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관리, 실시간적인 관리를 또 해드리고요. 그리고 엣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보다 빠른 네트워크를 잡아줘서 7번째인 트래픽을 최적화 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최적화돼서 이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인터넷, 그렇죠? 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논 비즈니스 인터넷 트래픽으로 접근을 할 때 최소한의 좀 낮은 트래픽을 접근을 해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으로 제공하는 것. 이게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있는, VMware가 잡고 있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논리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엔드포인트 단 있지 않습니까? 네. 엔드포인트 단을 이제 VMware는 일반적인 보안 회사와 달리 이제 VMware는 그동안 이제 VDI를 쭉 해왔으니까 네, 네. 그런 경험들이 네, 네. 되게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VDI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팀즈를 쓰는데 팀즈가 자꾸 이제 꺼짐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빠르게 앱 가상을 통해 팀즈를 앱 가상에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설치형 팀즈를 못 쓰니까 앱 가상형 팀즈를 사용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시켜 준다거나 이런 기능으로 저희가 좀 더 향상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시 얘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3가지의 기준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요, 직원의 업무 근무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산된 엣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자동화 관리를 하자. 이거는 인텔리전스로 오토메이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준으로 보신다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편의성. 그렇습니다. 그 2가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먼저는 직원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직원의 원격 근무 환경 개선 부분이에요. 직원이 원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하고, 그리고 직원이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하고 편리한 온보딩, 오프보딩,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린다라는 게 이 첫 번째 화두이고요.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손쉬운 온보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안을 수락한 입사 예정자가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자기 자리 또는 이제 IT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박스를 갖고 옵니다. 이제 박스와 액세서리를 갖고 오고, 그거를 이제 뚜껑을 열면 와이파이가 이제 연동이 되면서 저의 사번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돼요.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필요한 뭐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VPN 정보, 와이파이 정보, 배경화면, 화면 보기 등등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이게 다 설치가 돼서 바로 업무에 시작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저도 이 똑같은 좀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입사 당시에 PC를 받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1시간 이후에 네, 고객사에 장애가 나서 제가 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입사한 지 1시간만? 예, 그렇죠. 네. 이게 누구에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이제 개인용 디바이스죠. 제가 갖고 있는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회사 업무를 바로 볼 수가 있게 돼요. 끝으로 이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소유한 디바이스에 대한 초기화를 원격지에서 초기화를 한 후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디바이스에 대한 회사 데이터 삭제가 되고, 그리고 앱에 대한 접근 권한도 제고해주는 이런 기능의 직원이 온보딩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장소, OS, 디바이스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해요. 이유는 저희가 UI, UX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로 제가 뭐 회사에 어떤 그 휴가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디바이스가 등록이 돼야지만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휴가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르게 뭐 친구의 PC를 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제 인증을 받고 OTP를 인증을 받고 휴가계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언제 어디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고, 회사 기기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기에 대한 문제. 이건 저희 워크스페이스 어시스를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바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게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OS, 뭐 iOS, 아이패드, 안드로이드까지 다 지원되는 기능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산된 엣지 보안 강화예요. 뭐 분산된 엣지라고 한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아스, 사스 서비스 이런 것들, 여기를 들어갈 때 누가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디바이스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모델로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황별로 인텔리전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니웨어 원격지에서 직원들이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 접속을 합니다. 이아스가 될 수 있고 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처음엔 디바이스를 물어보죠. 신뢰할 수 있는 장치냐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신원을 확인합니다. 우리 직원이냐? 네, 우리 직원이냐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전송 방식을 체크해요. 사시팝을 통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터널을 통해 들어오느냐, VPN을 통해 들어오느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지, 뭐 비트라커나 파일볼트 등으로 디바이스 암호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체크한 후에 이게 각각의 어떤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거나 화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디바이스에서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잘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신원이 만약에 제대로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순간에 잘립니다. 이건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엔 카본 블랙, 워크스페이스 UEM, 사시, 뭐 억세스,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통합 관리 부분이에요. 인포색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지에 있는 디바이스들을 어떻게든 강제화해서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 가시성 있는 또 기준을 이렇게 또 만드셨을 거고, 그리고 머리어나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어떤 정책들을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격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조사하고 이제 대응을 할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엔드 유저 서비스 팀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접근을 제어하지만 다 문제가 없으면 접근을 하게끔 해줄 거야. 그리고 디바이스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직시성 있게끔 유기적으로 이게 통합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스를 갖고 인포색 팀과 엔드 유저 팀에 서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보안에 문제점이 있다. 가시성, 기준성의 식별이 됐는데 기준선을 넘어갔다. 그러면 저희 엔드 유저 서비스 팀에서 바로 이제 정책을 배포해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통합으로 강력한 보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워크스페이스 트러스트 네트워크 뭐 왼쪽에 보이는 저희 뭐 벤더 이름입니다. 뭐 베러 모바일, 뭐 카본 블랙, 체크포인트 등등과 저희가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릴 수 있고, 저희가 API 같은 걸 제공을 해서 ITSM 도구와 통합, 뭐 가시성, 제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끝으로 이제 자동화 관리입니다. 자동화 관리는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뭐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 초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자동화로 관리한다. 그러니까 코드 없이도 UI로 집어넣으면 바로 어떤 문제가 IT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있는 디바이스를 100%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업무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한다. 지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3개의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면 거의 10만 개의 디바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개라면 휴대폰에다가 뭐 태블릿, 네, 노트북, 맞습니다. 데스크탑이 예, 저는 윈도우도 하나 있고 지금 맥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제 안드로이드 폰도 하나 있고 아이패드도 등록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다 보면 어쨌든 회사 자산을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데이터를 접근을 한다는 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OS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OS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정보 보안 취약점 분석인 CV 값과 상관관계를 확인을 한 후에 대시보딩으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리포팅을 쫙 해주고 관계자들에게 알럿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관계자들은 이걸 강제로 업데이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조금 보안적으로 문제가 덜 하니까 이건 사용자한테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메일을 쓰자라고 의사결정이 되면 이걸 자동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속해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가 직접 업데이트를 하거나 긴급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긴급한 업데이트로 자동화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만 대의 디바이스를 VMware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과정 중에 인간 관리자가 네.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사결정 정책에 대한 맞습니다. 의사결정이 기준이 있어야 그걸로 동작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행이 걸리거나 또는 더미 값이 굉장히 올라서 CPU가 막 이제 하이를 치고 메모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어떤 익스피리언스 스코어를 푸어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저희 관리자들은 이 푸어 형태의 디바이스가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직원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해서 뭐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빠르게 교체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걸로 RDSH나 VDI를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드려서 직원들이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할 때 문제 없이,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에 흠이 없이 바로 할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기능, 이걸 저희가 디지털 직원 업무 환경 관리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그 뭐야 사전에 네. 사전 예방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거나 앱이 동작 안 하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거를 사전적으로 예방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자동화인데요. 요즘에 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로우 코드예요. 코드 없이, 그렇죠. 예, 코드 없이 뭔가 프로그래밍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IT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좀 만들어주고 관리자가 좀 더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오토메이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요즘에 춤 화두인데요. 저희는 그걸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로우 코드 IT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왼쪽 화면들이 보면 프리스타일 워크플로우로 저희가 조건별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엑셀을 배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엑셀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엑셀이 설치되어 있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고 네. 버전이 낮거나 버전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보시는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다 만들어요. 코드 없이. 그렇게 되면 if, then, else, 그 다음에 action 이런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설치할 때 앱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뭐 프로파일을 배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립트를 짠 걸 또 스크립트를 배포해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언제 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 등등을 저희가 캠퍼스 UI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자는 어떻게 보면 소스를 만들면 다음 관리자들이 이 소스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UI에다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직관성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뭐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아까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네. 전작 들어가면 저게 if then이잖아요. 네, 네. 거의 자연어처럼 돼 있잖아요. 저게 자연어잖아요, 거의. 예. 예, 맞습니다. 저렇게만 하면 네. 알아서 코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 물론 코드는 저희가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서 봐야지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생성이 된다는 예, 얘기죠? 생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앱을 어떤 뭉쳐놓고 그 앱을 강제로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앱을 삭제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어떤 저 프로세스에 필요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용자들한테는 또 그거에 대해 알림을 주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패스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자가 계속 안 바꾸거나 사용자가 지정을 자꾸 안 해요. 그럴 땐 강제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안 돼. 그러면 강제적으로 저희가 패스코드를 장제하는 정책을 내리고 그 다음에 API를 써서 이제 슬랙 채널 같은 협업 도구에 매니저 쪽에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어떤 사전 구성되어 있는 자동화 플랫폼을 그 템플릿을 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끝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비저빌리티 앤 매니지먼트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내용은 뭐 보면 이제 원격지에서 업무를 본다라는 거는 더 이상 도메인 조인이라는 게 의미 없다,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도메인 조인이 없어도 마치 내부에서 PC를 관리하듯이 외부에 있는 PC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으로 이제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뭐 CV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식별해서 디바이스에 대한 업데이트, 노티피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하고, 이 OS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점이 미리 나오기 전에 먼저 패치를 하고 상시 패치로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수많은 기능 중에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이 업무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방법들, 그리고 분산된 엣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부분, 뭐 사시팝이라든지 터널, SD-WAN, 엣지 서비스와 같은, 그리고 자동화된 관리죠. 뭐 특정 저희가 뭐 그 코드 없이도 자동으로 IT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원격 근무 환경을 만드실 때 저희 VMware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검토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가 네. 이것은 기업이 기존의 VM웨어 가상화 뭐 서버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네, 맞습니다. 완전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VM웨어는 과거의 어떤 명성을 유지는 하지만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의 보안,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어떤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저희가 보안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잠깐 이걸 들어보면 네. 이것이 특히 이제 사용자도 물론 편리해지지만 그 관리자 입장에서 네. 이런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오늘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거를 만들려고 하면 진짜 예, 맞습니다. 아까 거의 쉽지 않거든요. 대기업에서 인력들 빵빵하지 않는 이상 예. 빵빵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중견기업 같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걸 거기가 쓰기에 이런 서비스가 이게 사스 서비스 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 다 솔루션으로 다 해야 되는 어떤 건지. 일단 저희가 애니메 워크스페이스는 다 사스 서비스로 서비스? 예,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서비스 그 AD,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을 하기 위한 커넥터 같은 건 필요하지만 그 매니지먼트 서버들은 다 사스에서. 그럼 뭐 이렇게 전문 인력이 운영 인력이 많지 않은 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빨리 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VM웨어가 워낙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 좋은데, 이거 네.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숫자 어떤 부분, 사용자들이 어떤 적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VMware 입장에서는 이 애니어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전략적으로 최대한 이거를 많은 기업이 쓰게 많이 해야지 네, 맞아요. VMware가 나중에 커다란 또 이제 어떤 그 기회가 또 생기지 않을까.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 하에 이제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든 거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에 계신 어떤 고객분들의 어떤 인프라 환경을 같이 바꿔드리는 거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네. 새로 저희들의 이제 고객분이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보니까 이 애니어 워크스페이스 같은 비즈니스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예전에 그 VMware 솔루션, 그 하이퍼바이저 솔루션 팔던 라이센싱, 네. 그거는 이제 크게 뭐 딜 사이즈 큰 걸 좋지만 네. 이건 그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예. 빨리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것도 구독형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더 기술이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그 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셔서 이렇게 분야 구분도 잘해서 하시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는 그냥 뭐 원격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 네? 네. 뭐 VDI, 뭐 그것만 막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오늘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기업이 이제 이런 상황이 거의 이제 고착화 되면 네. 필연적으로 다 필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표준이란 아까 표현도 하셨지만. 예, 네네. 맞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표준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과거에 저희가 데이터 센터의 보안 표준을 만들다는 거는 20년, 30년이 걸려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어떤 환경에 새로운 표준을 만든다는 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솔루션 업체에서도 해야 되지만 같이 이제 기업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희 VMware는 고객의 작은 어떤 목소리도 빠르게 저희가 적응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워크스페이스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체험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사스라면? 일단 저희가 VMware에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 1은 네. 빠르게 해볼 수 있고요. 사시나 카본 블랙도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라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방문을 드리고 네.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예, 좀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래서 아까 초기에 컨설팅을 얘기하셨고, 네, 굿모닝 네. 아이텍 같은 그런 컨설팅 맞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한 거네요. 예, 예. 이 제품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분들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 이름. 네,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윤영식님. 아, 기기 인증, 사용자 인증, 구간 암호화, 인터넷 차단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여러 사용자가 접속 필요에 따라서 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뭐 기기 인증, 사용자 인증, 구간 암호화, 예, 다 되고요. 인터넷 차단도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동주님, 원격 근무로 접속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느려지죠. 네, 당연히 느려지기 때문에 저희 사시팝이나 SD-WAN, 엣지 서비스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니어 워크스페이스를 쓰면 안 느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클라우드니까. 클라우드. 네네, 클라우드니까. 네, 맞습니다. 자, 윤성원님,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만약 침해 시에 네. 대처는 어떻게 하는지요? 이게 침해가 당했다면 포렌식이나 뭐 자동 복구 기능 같은 것이 있는지. 예,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카본 블랙이나 사시 서비스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애니어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에 네. 있던 뭐 보면 허라진이라든지 네. 여기서 제공되는 뭐 아이디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라이센스하고 재활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보다 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굿모닝 아이텍에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정수님 그러면 이제 요거를 오늘 말씀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준비. 일단은 이제 정확한 요구사항이죠. 네. 데이터 센터에 원격 근무를 하고 계시고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하시거나 이아스하고 사스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성능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제품에 대한 고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실 때, 네. 컨설팅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뭐 문진표처럼 네, 하는 뭔가 네.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네, 그죠? 있습니다. 네, 그건 GIT에서 지금 준비를 다 했고요. 네네. 만약 방문을 드리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음번은 여기 굿모닝아틱부터 나오셔가지고 컨설팅 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네, 그 문진표 있잖아요. 네. 그 문진표 컨설팅하는 그거를 한번 그거 갖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네. 오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그 공식적으로는 거의 처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쉬운 내용과 저희가 제품을 한정 짓지 않고 다양한 제품으로 좀 넓게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다음에 제가 또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네네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그러니까요. 문진표라든지 이런 맞아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컨설팅하는 우리 옛날에 뭐 이렇게 뭐 KMS라든지 지식관리 이런 걸 또 할 때 항상 컨설팅 들어갈 때 먼저 에지즈를 먼저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에지즈 뭘 체크하지? 뭔가 좀 궁금할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김효원님은 VMware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사스 형태로 서비스할 때는 네. 온사이트에서 발생된 엔드포인트 보안 사고 및 장애로 인해 엔드포인트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SLA 같은 것도 있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그 엔드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디바이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디바이스 같은 게 보안사고나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 최초의 접근 제어, 접근을 차단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강제 초기화를 하거나 그 해당 사용자에게 그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서 디바이스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광윤님은 이게 고객사 규모에 따라서 뭐 최소 이 서비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하는 이제 기준이 있는지. 예, 일단은 뭐 고객사 기준에 따라 최소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저희는 최소 이제 50개 이상부터 이제 구매가 가능하신데 직원분들이 너무 작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최소는 좀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그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해서 VDR을 사용할 때 사내 시스템이 베리파이나 국제공인 인증을 받지 않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차단을 하는지요? 네, 가능하죠. 네. 이세훈님, 관리를 아까 쉽게 자동화할 때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좀 많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됩니다. 유관 부서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IT 기술 지원팀이라든지 보안팀이라든지 이런 IT 팀들끼리 모여서 if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잡는다 그러면 저희가 킴본스의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걸 하나씩 그 자리에서 추가를 해서 하나의 IT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예시 든 거에 보면 엑셀 같은 거 할 때 if 뭐 업데이트 엑셀 파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패치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자연어 문구가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자연어로 하면 다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건이 if 그렇죠? 그 다음에 then 그 아니면 else 그 다음에 액션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다 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조건분이 만약에 뭐 오늘 최초 입혀져야 그래서 업데이트 무슨 파일 할 때 그거를 그대로 얘가 다 한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특정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엑셀 파일 설치를 하는데 엑셀 파일 버전이 뭐야? 라고 하면 그거 자체에도 코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코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지종호님은 기존에 이제 VMware 가상화 솔루션하고 오늘 말씀하신 워크스페이스 1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혹시 뭐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건지? 예, 뭐 저희도 엄청난 시너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비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VMware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데디케이트 VDI를 사용을 하셔서 VM들이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세요. PC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이 디바이스처럼 VM을 관리해 드릴 수 있고, 뭐 보안 패치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보안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부분들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중님, 업무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업무 공간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이제 디지털 업무 공간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은 대부분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의 어떤 익스피어런스, 경험을 좋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는 거고, 그 파악된 문제점을 갖고 미리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효숙님은 잠재적 문제 예측의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팀즈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팀즈를 많이 쓰고 있는데, 팀즈를 쓰다가 오늘은 잘 되는데 언제나 갑자기 제 팀즈가 이렇게 행이 걸리는 경우들이 네네. 있어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자는 그걸 재부팅을 해서 다시 이제 씁니다. 사용자는 이제 워크어라운드가 있으니까 문제 없이 써요. 근데 요거를 저희 정보를 갖고 IT팀에서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게 팀즈가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사용자에게는 VDI, 그러니까 RDSH로 앱 가상을 해서 팀즈를 쓰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의 어떤 해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미리 예측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김명환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제조사 중심으로 다양한 세시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가상화 중심인 VM웨어 세시와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세시 솔루션을 판매하는 판매업체와 저희가 다른 거는요. 저희는 카본 블랙과 워크스페이스 원이 세시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시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만 할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 쪽을 여기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엔드포인트의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을 강제로 꺾어주는 기능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OS 업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즉시성 있게끔 차단을 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시 솔루션과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성원님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소재한 사용자가 런던이나 뉴욕에 있는 클라우드나 엣지에서 세시 보안 서비스를 받는다면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발생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가 악성 사이트를 방문했다면 해당 사용자의 트래픽이 모니터링 되어서 클라우드 서버에서 차단될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던, 뉴욕 같은 인터넷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죠. 한국 그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봤을 땐. 네. 근데 저희가 SDN 엣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SDN 엣지 서비스에서는 클라우드의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 접속되는 어떤 레이턴시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경우, 그리고 접속할 때 URL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좀 나쁜 사이트에, 악성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거는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원님,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한 듯한데 SSO 인증과도 연동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인증 시 지연 발생 등 어떻게 보안 가능한지요? 일단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개념으로 보안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SSO의 인증은 저희가 사물 인증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인증 메소드, 인증 방법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패스워드리스, 그러니까 직원의 패스워드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을 저희가 좀 주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인증서 기반으로 로그인을 하거나 파이도를 제공을 하고, 또는 모바일 기준으로는 모바일 SSO, 그리고 또한 이제 뭐 투팩터 인증, OTP 등등을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발생에 대한 그 SSO 연동이 되고요. 또한 인증시 지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인증시 지연은 그렇게 발생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증이 저희가 뭐 3초나 5초가 딜레이가 되면 그 응답은 바로 페일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리커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한 또 답글이 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광희님, 신원 확인할 때 인증 방식에도 자동화나 AI 솔루션이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요? 예, 없습니다. 네. 이경무님, 온보딩, 오프보딩 참 좋아 보입니다. 단순히 PC나 화상회의 말고 사내 시스템을 권하는 복잡할 텐데
인증이나 통합 권한 같은 기능이 있거나 기존 인증이나 권한 시스템과 연동 자동화가 있는 것인지요? 일단은 저희가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에서 인증 서버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인증 서버가 서로 그 각각 서비스들끼리에 대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은 네. 사물이라고 하는 인티그레이션을 토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면 통합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는 시스템이 각각 인증을 따로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그 관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통합을 일원화시키고 그 통합된 정보를 갖고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에 대한 방법을 패스워드가 아닌 뭐 OTP나 인증서 이런 걸로 바꾸게 된다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규님, 카본블랙 이외의 타사 EDL 제품과도 연동 지원이 되는 건지요? 예, 가능합니다. 이용철님, 오늘 요거 다른 얘기인데 VDL을 제한 중에 있는데 비용 문제로 멀티 세션 이용 가능한지요? 지금 멀티 세션 부분은 아무래도 OS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치님, 보안 요건으로 망분리 환경에서 VDL을 적용 검토하고 있는데 다스와의 차이를 비교 중인데 500명 이내 사용 규모이고요.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다스를 쓰냐 아니면은 온프라미스로 VDI를 환경을 만드느냐 이런 차이를 뭐 본다 그러면 다스를 저희가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니지먼트 서버를 온프라미스를 두느냐 아니면 클라우드로 두느냐의 차이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이나 부분은 어쨌든 내부에 VDI의 게스트 OS들은 데이터 센터에다가 만약 구비하신다고 하면 성능 차이는 그렇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들은 다 쓴 만큼 종량제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 내부에서 쓰시는 거는 이제 1년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네.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님, VM 세시 솔루션에 VMware 세시 솔루션에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DLP 기능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차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카본블랙 EDR을 레거시에 있는 SIM과 연동해서 보안 관제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그 컨텐츠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DLP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본블랙 DLR도 레거시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양성필님, 클라우드 및 원격 근무 환경의 보안 점검 1순위는 프리빌리지드 액세스 매니지먼트 어떤 특권 접근 제어 같은데 이에 대한 VMware의 제언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된다면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로 트러스트 관점이라고 하면 세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저희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 VMware에서는 세시를 준비를 하시면서 저희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유님, 하이브리드 환경이 혼합된 인프라, 기기 접속 권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구축이 필요한 부분일까요? 제가 조금 이해를 네. 못하는 부분인데 혼합된 인프라. 이건 답변을 드렸네요. 네. 네, 조용희님 답변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네. 자, 질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김나건님은 회사가 보수적인 곳이다 보니 근태 관리도 중요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 근태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할까요? 근태 시스템 연동은 저희가 솔직히 근태 시스템이 네. 저희가 가는 방향은 좀 다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은 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원격지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업무를 해야 된다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서원님, 항상 보안에서는 예외 정책이 존재하는데 조건부 액세스 정책이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예외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하고 관리자 수준은 몇 단계까지 줄 수가 있는 건지요?
관리자는 저희가 알백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조건은 이제 원하시는 조건에 맞춰서 관리자 수준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건부 액세스 정책에 대한 예외 설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뭐 사시를 통해 들어오느냐, 그냥 인터넷을 들어오느냐, 알려진 네트워크이냐 아니냐 체크, 그리고 디바이스, 그리고 어떤 사용자,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른 조건별로 액세스 정책을 따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좀 리스크한, 좀 하이 리스크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갈 때는 보안 정책이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갈 거고요. 네. 뭐 세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터널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근태 관리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그 휴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뭐 디바이스 등록이 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게끔 정책을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앱 정책 따로, 네트워크 정책 따로 어떤 정책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이동주님, 사용자 접속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철저히 보안과 강화된 방화벽이 필요하겠지만 사용 파일에 대한 문서 보안도 되는지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사시팝의 장점은 아까 DLP 기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컨텐츠 필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문서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가장 정서에 맞는 DRM, 이런 기능들까지는 솔직히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은 그걸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님, 내부 레거시에 존재하는 ERP 등 내부 업무 시스템과 접속을 하려면 VPN이나 GRE 터널링을 구성해서 연동해야 되는 건지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vMware 터널이라는 걸 통해 VPN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VPN은 사시팝까지 가는 걸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시팝을 통해서 내부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PN은 굳이 갖고 계신 VPN을 연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부의 업무 시스템, 데이터 센터는 사시팝과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필님,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자에 대한 보안으로 VPN과 VDI만으로는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VM의 차별성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되게 좋은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VPN으로 VDI를 접속을 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어떠한 디바이스로 접근을 가능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해커도 같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그냥 워크스페이스 1으로도 디바이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에요.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증 방법에 대해서 인증서 기반으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VDI 접속할 때에 대한 VM의 터널을 통해서 접속을 한다고 하면 보다 강력한 보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세시, SD-WAN 엣지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양성필님, 재택근무 보안 강화를 위해서 다중인증 및 철저한 단말 검증이 중요하고 공격 사례와 원인에 따른 대응 방안이 필요한데요. 사람이 가장 큰 취약점인데 이에 대한 뭐 어떤 보안성은 있는지, 보안은? 네, 일단은 사람이 가장 취약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그 문제죠. 보안이 분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원화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가 통합되지 않고 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요, 이걸 다 통합시킵니다. 네, 그래서 보안도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관리도 일원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휴먼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성원님, VM웨어 워크스페이스가 VM웨어 솔루션을 모두 총망라한 집합체인 것 같은데 이제는 VM웨어가 보안회사라는 명칭도 추가해서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네,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양성필님, VM웨어가 원격 근무 환경의 수요에 맞춰서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는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의 데모 시연을 통한 성능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떠한 성능, VDI에 대한 성능인지 아니면 워크스페이스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안승규님, VM웨어로 VPN 하에 원격 근무도 지원하는지요? VM웨어 자체 지원하는 프로토콜이나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VPN을 제공을 합니다. 네, 워크스페이스 터널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SSL 인증으로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프로토콜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염종국님,
너무 세밀한 보안 및 업무 정책을 세울 수 있다면 근무기간의 성격을 정확히 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보안 정책 등에 대한 세밀한 지원이 가능한지요? 그런 인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네, 일단은 뭐 저희 이런 어떤 성격, 보안 정책을 만든다는 거는 많은 보안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단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인력 체계는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글로벌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국내는 조금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해외 사례, 뭐 일본이라든지 인도와 같은 곳에는 이미 구축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좀 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Q&A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이름 불러주셨습니까? 예, 양성필님하고요. 네네. 윤성원님. 네. 자, 양성필, 윤성원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VM웨어가 앞으로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 1을 비즈니스 활성화시키려면 기존의 이런 가상화하고는 다른 유형의 파트너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파트너분들이 거의 이제 보안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오시게 되고요. GIT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 같이 VM웨어를 하지 않으셨던 팀들과 함께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장님 한 말씀 맞추면 할까요? 네. 네, 오늘 좀 약간 생소한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기존은 저희가 워크스페이스선 UEM 워크스페이스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원격 근무를 위한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보안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이제 추석 이따 4시에 마지막 방송 토크아이티 추석 전 마지막 방송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 하고 요번 시간 끝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추석 여러분 잘 보내시고요. 네, 추석 끝나고 나서 또 건강하게 다시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